여러분 안녕하세요. 9월 6일 셀트리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가 0.26, 코스닥이 1.04 상승 마감했어요. 코스피는 강보합권, 코스닥의 탄력성이 조금 더 강했고요. 아시아 증시 마감을 보게 되면 유럽 에너지 위기 경계감 속 강보합. 유럽의 전기 가격을 더불어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가스관을 잠그게 되면서 다시 한번 요동치고 있고요. 유가 또한 현재 다시 한번 감산. 증산이 아닌 감산. 그래서 의도적으로 인플레이션을 일으키고 있다는 그런 부분이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가에 대한 부분이 진정되지 않으면 FOMC에서 당분간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이거와 맞물려서 달러의 킹 강세, 초강세를 넘어서 킹 강세, 원화의 킹 약세, 그리고 미 국채 금리 10년물의 초강세. 미 국채 강세면 즉 미국 국채 금리가 급등을 했다는 부분이죠. 즉 미 국채 가격이 약세이고요. 금리는 급등이 나왔다. 이런 부분들이 정리가 좀 돼야 되겠죠. 시장에서 완전히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외환시장을 보게 되면 장중 1377원 터치, 또 연고점 경신하고 있다. 대부분 이럴 때 보면은요. 계속해서 약세 소식이 나오잖아요. 유가도 마찬가지고요. 주가도 막 급등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때가 상당히 또한 변동성일 때가 많아요. 또 마찬가지로 바닥으로 극단적으로 가고 있잖아요. 물론 이때 더 밑으로 가기도 하죠. 근데 이때가 굉장히 극단으로 치달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에 제가 어제 방송에서 언급을 드렸죠. 시스템 리스크로 가지 않는 이상 지금은 모아가기에 정말 좋은 시기입니다. 셀트리온이 오늘 0.28 강보합권, 헬스케어가 0.14 강보합, 제약이 0.68, 삼형제가 나란히 강보합권에서 마감을 하였습니다. 니케이가 0.02, 상해가 1.36, 항생이 0.12. 혼조 센데요. 니케이는 강보합, 상해는 조금 더 상승이 나왔고요. 항생은 약보합. 독일, 프랑스, 영국, 형제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이 방향성을 아직 못 잡고 있죠.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물가에 대한 어느 정도 추세에 대한 전환, 즉 물가가 이렇게 상승이 추세를 벗어나는 기울기가 가속화되어 있다. 이거를 슈팅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물가가 슈팅, 달러가 슈팅, 그리고 원화의 약세에 대한 슈팅, 미 국채 금리의 슈팅. 정리가 되죠? 그러면 FOMC에서 어떻게 나올지, 지금 0.75%이냐 0.5%이냐 이 부분이 현재 시장과 함께 프라이싱 되면서 현재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늘 시장이 공포가 지배할 때, 시장 가치가 늘 시장이 이렇게 변동성이 커질 때 매입의 기회로, 본인이 사고 싶어하는 그런 투자 대상을 매입 기회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특히 매크로 이슈 때문에 본래 가치보다 떨어질 때는 늘 매입 기회였다. 지나고 보면. 오늘 매수 상위 창구에 모건 스탠리가 들어왔어요. 다시 한번 15,000주. 크지는 않습니다. 신한도 왔다 갔다 하죠. 요거 갖고 또 들어왔다가 내일 또 요거 갖고 조절할 수도 있겠죠. 가격에 대한 조절. 늘 그렇죠. 그리고 키움끼리 왔다 갔다 했고요. JP모간 얘들 마찬가지죠. 들어왔다 나갔다 하면서 늘 가격에 대한 억제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한국도 많이 보는 애들, 하나도 많이 보는 애들이죠. 그래서 모건 스탠리가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양이 커지느냐, 그리고 누적 잔고와 대차 잔고가 줄어드느냐, 이걸 우리가 확인해야 될 부분이죠. 모건 스탠리와 메릴린치, 현재 증권사 종목 상위 창구에 모건 스탠리와 메릴린치가 나란히 포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매도가 10년 전쟁을 끝내고 떠나가는 부분에 있다. 그 이유는 기업 가치가 급상승하기 때문이다. 아직 숫자 폭을 못 찍었다. 1분기 찍고 다시 살짝 정체돼 있다. 그리고 수급으로서 먼저 지들끼리 모아가고 있다. 그래서 숫자에 대한 성적폭이 2022년도 하반기, 내년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2023년도, 4년도 우리는 계속 좋습니다. 좋으니까 좋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만 4년간의 박스권에 있었지만 간단해요. 매출 2조, 레키노라가 못 터졌어요. 그래서 밀었다. 회계 이슈로 밀었다. 그리고 실적 성장에 대한 정체로 프로테이지로 밀었다. 그 중심에 공매도가 있었다. 그 중심에 공매도가 있었던 부분이, 공매도가 이제 위에서 누르던 작업을 힘이 많이 메가리가 빠졌죠? 얘네가 떠나가고 있다. 더불어 실적 성장폭이 다시 나온다.
회계 이슈가 마무리가 된다. 그리고 주가는 현재 바닥권에서 아직도 20만원 밑에서 기고 있다. 물론 바닥에서 13만원대 그 언저리에서 반등을 하긴 했으나 아직도 너무나 싼 값어치에 있다. 늘 언급드려요. 기회 줄 때 싸게 담아내길 바라겠습니다. 여유 자금으로 주식수를 모아가고요. 정고점 돌파 반드시 나온다가 제가 언급을 드렸어요. 시간의 차이만 발생을 할 뿐이다.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드는 작업, 그리고 숫자를 찍을 때 3, 4병에 나올 때, 그리고 고속열차 달려나갈 때, 지금도 저는 고속열차 달렸다가 좀 쉬는 거라 생각을 해요. 다시 기준점 잡고 어느 기준점인가 달려나가리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마음의 평정심을 유지하고 차분하게 가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오늘 셀트리온의 수급을 먼저 볼게요. 외국인과 기관 쌍끌이가 들어왔다. 외국인 쪽에선 모건 스탠리가 들어왔다. 자, 개인의 50만 주가 외국인으로 50만 주 그대로 외국계 창구로 넘어갔다. 기간은 4,653주. 자, 요게 다시 쭉 흐름이 바뀌어 나가라 생각합니다. 개인의 물량을 계속해서 외국인과 기관 쪽으로 뺏어 오리라 생각해요. 기간의 중심은 연기금이었다. 약 20만 주. 오늘 4,571주 들어왔어요. 의미가 없어요, 크게. 3거래에는 뭐 6,000주, 2,000주, 4,500주였기 때문에 기간의 흐름에 봤을 때 셀트리온과 헬스케어의 수급, 기간의 수급 중심은 연기금이었는데 연기금의 수급 주체, 추세적으로 바뀐 게 전혀 없습니다. 금융투자가 14만 줄 팔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달 기준으로 14만 줄 팔았기 때문에 얘네가 플러스로 추세적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시장이 먼저 안정화가 돼야 되겠죠. 국내 증시의 금융투자가 바로 하락의 주범이었기 때문에. 그쵸? 그래서 이 부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요. 자, 헬스케어의 수급을 좀 볼게요. 헬스케어는 기간이 한 4만 주 들어왔고요. 외국인이 15,000주 팔았습니다. 연기금이 오늘 32,000주 팔았어요. 매도량이 살짝 있죠. 그러나 한 달 기준 12만 주를 담았고요. 26거래 가까이 담았던 적이 있었죠. 그래서 연금의 수급의 변화의 흐름은 크게 추세적으로 없습니다. 금융투자가 6만 3천 주를 담았어요. 한 달 기준 21만 주를 팔았기 때문에 추세적으로 조금 더 들어와야 됩니다. 외국인은 한 달 기준 10만 주를 들어왔고요. 그래서 외국인 요것도 추세적으로 최근에 계속 들어오는 기준이죠. 그래서 추세적으로 들어오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셀트리온과 헬스케어의 수급은 좋을 수밖에 없어요. 간단한 겁니다. 헬스케어의 수출 실적이 좋아지게 되면, 바이오시밀러의 수출 실적이 좋아지게 되면 셀트리온의 헬스케어에 한 공급 계약이 늘어나겠죠. 헬스케어에 재고가 없으니까. 그러면 숫자는 증가할 겁니다. 그 기반 아래 3, 4 합병이 이루어질 겁니다. 어느 기준점인가. 이거 말고도 숫자만 증가해도 주가는 상승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본질이기 때문에. 이 본질의 가치, 성장 가치 위에 3, 4 합병이 일어나야 남아있는 얼마 되지도 않는 공매도 누적 잔고 떠나가는 부분이죠. 대차장고 또한 같이 떠나가고 있듯이 우리는 그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자, 9월 5일 대차장고밖에 아직 안 나왔고요. 셀트리온 기준으로 보게 되면 808만 9천 주, 809만 주 정도 어제 언급을 드렸죠. 대차장고는 어제 언급드린 거 비슷하고요. 셀트리온의 신용비율도 9월 5일이에요. 비슷합니다. 0.86. 9월 6일 날짜가 아직 안 나왔어요. 그리고 헬스케어도 마찬가지입니다. 1.47. 어제와 변동이 크게 없어요. 왜? 9월 6일 날짜가 나와야 됩니다. 아직 안 나왔어요. 시간상으로. 그리고 셀트리온의 오늘 공매도 매매 비중이 2.63. 그래서 제가 신경 쓰지 말라고 했죠. 뻥카이다. 왜 그러냐 하면 헬스케어를 먼저 볼게요. 헬스케어가 어제 40%가 나왔죠. 공매도 매매 비중에. 그러면 거래량이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만약에 하락이 컸잖아요. 그런 문제가 있어. 시간이 좀 더 걸려. 그러나 공매도 매매 비중이 40%였는데 어제 1.7%밖에 안 밀렸어요. 거래량도 그다지 대량 거래가 터지지 않았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뻥카이다. 또한 중요한 이유, 헬스케어에 이제 에너지가 응축되면서 바이오시밀러 본업에 대한 숫자와 임상 3상에 들어가는 제품들, 그리고 라인업들이 줄줄이 나오는데 걷다 대놓고 공매도를 친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공매도 주창구가 떠나갈 이유도 없고요. 누적 잔고와 대차 잔고가 줄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주창구들, 그리고 골드만삭스가 떠나갈 이유도 없었고요. 모건 스탠리와 메릴린치가 담을 이유도 없었겠죠. 그래서 뻥카라고 언급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쫄지 말아라. 오늘 헬스케어의 매매 비중은 6%대. 거래량은 31만 주, 0.14 강보합권. 셀트리온은 오늘 공매도 매매 비중 2.63. 거래량은 18만 9천 주. 거의 극감에 있죠. 그리고 오늘 0.18 강보합권. 제약은 오늘 공매도 매매 비중 5.87. 거래량은 5만 4천 주. 오늘 0.68 강보합권에서 마감을 하였습니다. 숫자 찍을 때까지
차분하게 기다리자고요. 숫자 성장폭이 나오는 거는 기정사실하니까. 자, 회사의 가치만 보고 가시죠. 그날까지 2018님께서 자료를 남겨주셨습니다. 회사의 가치가 훼손되지 않았다면 흘러내리던 주가도 언젠가는 다시 반등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금은 180도 예전과는 다른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기에 수급이 중요하고요. 또한 실적 성장폭이 가시권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회사의 펀더멘털에 문제가 없는지 살펴보고 문제가 없다면 우리는 시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동안 많이 기다렸죠? 4년 이상의 박스권이었어요. 그렇기에 이제는 숫자를 찍어 나가면서 다시 한번 추세의 전환이 나올 수 있는 그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매크로의 진정세와 함께 먼저 매크로가 진정 좀 돼야 되겠죠? 너무 환율이 급등해 있습니다. 그렇기에 매크로가 먼저 진정을 좀 해주면서 셀트리온이 다시 한번 치고 나갈 수 있는 때를 차분하게 기다려보자고요. 회사의 가치란 결국 제품 개발 및 실적입니다. 1. 현재 가치. 기존 제품들은 현재 시장에서 잘 팔리고 있는가? No problem. 최근에 잘 팔리고 있죠? 미래 가치. 치열한 경쟁 속에서 앞으로도 잘 팔릴 것인가? Maybe. 아마도 yes. 미래 가치. 후속 제품들은 순조롭게 개발되고 있는가? 자, 단 한 번의 바이오시밀러 실패 없이 계속해서 성공을 해나가고 있죠. 위 세 가지의 문제가 없다면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기존 제품들의 경우 후발주들의 출현으로 경쟁이 치열해지고 단가 인하 등 부침이 있으나 수율 개선 및 직판 전환으로 원가 경쟁력을 강화하여 하반기 다시 한번 도약할 준비를 마친 상태입니다. 그리고 신규 제품들은 처음부터 직판으로 출시되어 시장 주도권을 확보한 상태로서 본격적인 성장 초입 단계에 있습니다. 오랫동안 준비한 직판 체계가 성공적으로 안착된다면 현재보다 더 높은 수익성 및 점유율 상승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향후 몇 개 분기 실적을 지켜봐야겠지만 제품 판매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셀트리온의 제품 개발 능력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미국 임상 사이트에 따르면 현재까지 총 68개의 임상 기록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임상 종료 40개, 환자 모집 종료 또는 프라이머리 데이터 확보 6개, 환자 모집 14개, 환자 모집 이전 3개, 흡입형 허주마 초기 임상 등 5개. 그래서 총 68개의 임상 기록이 등록되어 있다. 자, 그래서 흡입형 코로나19 치료제 및 허주마 초기 임상 등은 외부 환경 변화에 의해 임상을 중단한 것이지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또는 설계 변경. 그러면 아직까지 단 한 번에 실패하지 않았다는 결론입니다. 셀트리온의 기술력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위 68개의 임상에서 종료 및 중단된 임상을 제외하면 현재 총 23개, 6개, 14개, 3개의 임상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들 중에는 신규 제품 출시를 위해 진행되고 있는 임상이 대부분이며 기존 제품들의 임상 4상 및 사후 연구자 임상 등도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규 제품 출시를 위해 진행되고 있는 5개 바이오시밀러의 임상 3상 및 경쟁 현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스텔라라 임상 3상이 진행되고 있고 이 중 가장 빠른 일정입니다. 9월 2일 스텔라라 시밀러 개발 현황 및 경쟁력 참조. 자, 아일리아 총 8개의 아일리아 시밀러 임상 3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아일리아에 대한 데이터를 남겨주셨던 부분이에요. 자, 먼저 아일리아를 보게 되면요. 셀트리온이 2023년 4월. 자, 먼저 밀란과 삼바는 임상 3상을 완료했고 셀트리온 암젠 및 3000단 제약이 프라이머리 데이터를 확보한 상태입니다. 밀란은 최종 데이터가 공개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2번이나 거절당했네요. 공장 등 품질 문제와 관련된 것으로 보여주며 밀란은 과거에도 이런 전과가 있었습니다. 셀트리온 및 암젠도 현재 프라이머리 데이터를 확보한 상태이기 때문에 FDA 심사가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특허 종료 일정에 맞춰 출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2023년 11월. 그러면 다수의 제품들이 비슷한 시기에 출시될 것으로 보여지며 그러면 자체 기술, 자체 생산, 직판인 셀트리온 및 암젠이 원가 경쟁력을 무기로 시장 주도권을 행사할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자, 셀트리온과 삼바, 암젠 붙어보자고요. 원가 경쟁력을 필두로 아일리아 시장 규모 또한 작지 않은 시장입니다. 자, 그리고 프롤리아 총 8개의 시밀러 임상 3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2022년 3월 종료 예정인데요. 산더스가 가장 빨리 임상 3상을 마무리하였으며 셀트리온, 삼바 및 테바가 그 뒤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프롤리아 특허는 2022년 초 종료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시간적 여유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특허 종료 일정에 맞춰 다수의 제품들이 동시에 출시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제품 경쟁력에 따라 시장 파이를 나눌 것입니다. 그렇기에 직판, 직접 시장에 판매하는 능력과 원가 경쟁력, 즉 수율과 그리고 연구, 개발, 생산, 판매, 그리고 기초 후보 물질까지 개발할 수 있는 전반부와 후반부, 그 무기를 필두로 해서 원가 경쟁력이 시장 점유율 파이를 바로 치고 나가리라 생각을 합니다. 프롤레아는 암제니 오리지널입니다. 바이오시밀러 중에는 셀트리온 및 테바가 시장 주도권을 확보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졸레어는 총 3개의 시밀러 임상 3상이 진행되고 있으며 위 3개 성분들에 비하면 비교적 경쟁이 약한 상황입니다. 셀트리온이 가장 빠른 임상 일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2023년 6월 예정입니다. 종료 일정이 8월 환자 모집을 종료하고 1차 데이터를 관찰하고 있는 중이며 내년 2월 프라이머리 데이터를 확보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특허 종료, 유럽 2024년에 맞춰서 퍼스트 무버로 출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퍼스트 무버로 졸레어 또 기대가 되는 부분이고요. 악템나 시밀러, 총 3개의 시밀러 제품들이 개발되고 있으며 경쟁이 심하지 않습니다. 중국이 작년 1월 가장 먼저 임상 3상을 종료하였습니다. 그런데 정맥주사 제형 임상이네요. 오리지널 악템나의 피하수사 제형은 2013년 출시된 이후 대부분의 환자들이 피하수사 제형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SC 제형으로 올해 6월 임상 3상을 종료하였습니다. 실제로 이놈이 가장 빠르다고 봐야겠죠? 자, 프레제니우스, 얘가 피하수사 제형으로 올해 6월 임상 3상을 종료. 이 부분이죠. 가장 빠른 놈이에요. 현재 셀트리온은 2023년 12월 종료 예정. 자, 그리고 중국 업체 바이오테라 2021년 1월 이런 기타 업체들이 있는데요. 셀트리온은 이제 임상 3상을 시작하는 단계로서 경쟁 제품들보다 많이 늦은 일정입니다. 대신 셀트리온은 정맥주사 제형과 피하주사 제형을 동시에 개발하고 있습니다. 전세계 피하주사에 대한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는 할로자임, 전세계 최고의 회사예요. 피하주사 제형에 그다음 한국의 알테오젠, 그리고 바로 셀트리온이 있죠. 그렇죠? 악템나의 미국 물질 특허는 2019년 종료되었지만 제형 및 용도에 관한 추가 특허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이들 추가 특허의 종료 일정은 정확히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셀트리온이 개발을 늦게 시작한 이유가 있겠지요.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5개 제품 모두 순조롭게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퍼스트 무버이거나 경쟁 제품들과 유사한 시기에 출시될 예정입니다. 탁월한 원가 경쟁력을 앞세워서 시장 주도권을 확보한다면 당연히 노1, 그쵸? 노1의 자리를 다툴 것으로 예상됩니다. 바이오시밀러 제2의 물결도 Don't worry, 걱정마입니다. 2028년 그날까지. 자, 그래서 우리 시간 이렇게 훌륭한 제품들이 전 세계를 상대로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셀트리온 그룹의 모토가 뭐죠? 유효성은 동일하면서 그리고 가격 경쟁력이 뛰어난 바로 항체 바이오시밀러를 세계 최초로 개발을 했다는 거죠. 많은 과학자들이 불가능하다고 했던 그런 항체를 세계 최초로 바이오시밀러를 탄생시킨 회사이고요. 그렇기에 원가 경쟁력을 끊임없이 강조하면서 지속적으로 나가왔습니다. 커왔다는 부분이죠. 서정진 회장이 끊임없이 강조하는 말이에요. 원가 경쟁력. 보다 많은 환자에게 보다 싼 가격으로 많은 환자에게 공급하는 거. 즉 이게 숫자와 점유율과 폭발적인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률의 가장 인프라입니다. 이 기반을 위해서 수율, 그쵸? 제품에 대한 수율과 그리고 직접 판매, 직판에 대한 부분을 이미 유럽에서 셀트리온이 구둣발, 서정진 회장이 구둣발로 직접 병원을 뛰어가면서 병원 간호사와 함께 베드에 시트포를 갈아가면서 병원 처방을 늘려갔던 그런 사례가 있죠. 국내 제약사 그룹 회장이 누가 동아제약 또는 종근당 어떤 기업의 오너 그런 제약사 회장이 맨발로 가서 직접 영업을 뛸 수 있을까요? 서정진 회장이니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뿌리가 담겼고요. 서정진 회장이 은퇴했지만 그 고스란히 셀트리온 이집은 임직원들에게 담겨 있습니다. 그렇게 결과물을 만들어내고요. 실적을 찍어낼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목이 터져라 방송하고 있는 이유이죠. 자, 그리고 진짜 정거점 돌파 나올 때는요. 제가 목이 막 이렇게 터져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오히려 주가가 힘드니까 멘탈을 관리해야 되니까 목이 터져라. 지지 않게 제 에너지가 나오는 거죠. 왜? 여러분은 지치면 안 되니까. 그리고 포기하면 안 되니까. 그냥 본업에 충실하시고 여유자금 쓰지 마시고 대출 쓰지 마시고 그리고
만약에 썼다고 한다면 건드리지 않을 돈으로 쓰시고 연금, 월급, 연봉 늘리는 생각 하시고요. 가족과 함께 좋은 시간 보내고 그리고 노후 대비하시면서 걱정하지 마시고 동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정거점 돌파 나올 때는 오히려 제가 차분해지지 않을까 싶어요. 왜? 1차 목표가에서 슈팅 나올 때 그때 제가 일부 차익 실현에 대해 언급을 드린다고 했잖아요. 차익 실현 하실 분들만 그렇게 셀티노는 평생 투자가 또한 가능한 종목이고요. 그리고 걱정되지 않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성장주에서 가치주로 전환이 되게 되면 배당을 또 매년 늘릴 거예요. 그리고 그에 또 다른 보상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안전하게 동행할 수 있는 대한민국 최고의 회사입니다. 최고의 회사니까 최고의 회사라고 하는 거예요. 주가만 힘들었던 거죠. 왜? 4년간 공매도가 있었으니까. 10년 내내 10년 이상 공매도가 있었는데 4년 동안 고점 찍고 또 공매도가 주가 박스권과 하락폭의 중심에 있었죠. 그래서 그 공매도가 떠나가고 있는 부분이고요. 지치지만 마시고 우직하게 동행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